떠오르는 종목에 대한 토론, 주식 왈가왈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저희 주식 왈가왈부는 추천 종목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열띤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팍스경제TV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레오 이정우 전문가님, 최프로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최근 이슈부터 주력 키워드,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싹 뜯어볼 건데요. 특히 마지막에는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누가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먼저 레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요즘에는 다들 그러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그쵸? 안 그러면 자동차 쪽 섹터가 강세를 보고 있는데 흔한 거를 다 갖고 와서 또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걸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게임주를 네.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럼 최프로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뭐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그 섹터가 게임주라고 가져왔다 해서 네네. 이제 상대가 될 만한 종목을 맞춰서 가져오다 보니 네. 위메이드 가져왔어요. 오, 두 분이서 오늘 게임주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넥슨 게임주부터 최근 이슈 그리고 기업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넥슨 게임즈는 다들 알다시피 네. 게임을 배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넥슨 게임즈를 갖고 왔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뭐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IP가 대단하다. 네, 대표적으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 게임 대상을 휩쓰면서 흥행을 이끌고 있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모습도 나오는데 이 넥슨 게임즈도 어느 정도 탄탄한 IP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블루 아카이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을 했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서도 어느 정도 흥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네. 중국에서 이제 던파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죠, 넥슨이.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게임 판호가 중국에 많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는 숨통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원신이란 게임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랭킹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솔직히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게임 시장이 더 크거든요. 네. 10배 이상이 큽니다.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 가장 최근의 이슈는 바로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진출 또 테마성으로 말씀드리자면 메이플 스토리 M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넥슨 게임즈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네. 중국에 메이플 스토리가 진출한다는 거 네. 그 하나 가지고도 이 넥슨 게임즈는 7월, 8월 어느 정도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기업 소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메이드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아무리 게임주가 좋다고 할지언정 2분기, 3분기까지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종목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없어요.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진출에 대한 그게 발이 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중국이 우리 국내 시장에 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올 하반기까지 시장이 어둡다는 점. 판매와 매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라이센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근데 둘 다 또 동일하게 위메이드하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케팅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힘을 가하고 있어요. 위메이드가 사실은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게임주는 위메이드다. 컴퓨터스도 돼도 안 된다면서 NC 이렇게 여러 장르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제일 좋았는데 네. 지금은 위메이드 주가가 둘 다 똑같아요. 컴퓨터스 위메이드 다 주가 하방이 나는데 그나마 넥슨이 늦게 올라온 거예요. 넥슨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차트의 흐름은 좀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매출적인 부분과 영업이익 쪽을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인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딱 주가가 올라갈 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뭘 올라가냐? 모멘텀이 있어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수급으로 올라가는 건 빵빵 올라가는 건 모멘텀. 두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earning surprise. 생각지도 않은 게 이번 분기에 빵 터지는 거.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턴어라운드야, 턴어라운드. 적자 있는데 네. 새로운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적자.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으로 밖에 못 가요. 네. 보유자 영역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사실은 탈출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좋다고 봐요. 그게 좀 제가 보는 또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일단은 게임주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논할 수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고, 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이에요. 안정적인 패턴은 넥슨이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모든 게임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은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게임 나와서 한 방 대박 터뜨리고 내 주가가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 그 모멘텀이거든요. 이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위메이드가 홀랐다. 위메이드가 홀랐다는 거를 네.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두 게임 중에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아시다시피 지금 네네. 가상화폐들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힘들어지고 좀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가상화폐 플러스 P2E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의 또 어찌보면 상승세를 나올 수 있던 그런 강한 희망이 있는 메시지는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위메이드의 키워드는 기대감 그리고 P2E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 프로님께서 그래도 넥슨 게임즈가 차트 흐름이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레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차트 흐름 좋습니까? 재무제표도 괜찮습니까? 네, 당연히 위메이드보다 좋죠. 네. 어떻게 본다라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좀 이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사라져라. 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위메이드 물려있는 분들은 다들 그럽니다. P2E가 대박 나면 주가는 올라갈 거다.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식할 때. 주가는 왜냐? 희망입니다. 게임주의 판도는 바뀌었어요. 옛날엔 돈 버는 게임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재밌어야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바로 네오이즈 때부터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게임주는 이제는 네오이즈 아니면 넥슨 게임즈만 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게임이 재밌어야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네. 옛날에 무작정 돈만 벌 수 있으면 게임이 어느 정도 흥행할 수 있는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재미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약간 반론을 할까요? 그에 대한 반론.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은 어려우면 하질 않아요. 도박도 마찬가지로 쉬워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나 중장년층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은 아직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팡이라든지 애니팡 4000성 이런 수많은 애니팡, 포카, 터치, 섰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우면서 단조로운 위메이드 플레이어의 게임을 또 선호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이냐 요즘 산업 자체가 약간 세분화된 거는 있지만 뭐 아이템을 사고 이렇게 하는 좀 어려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보다는 30대 넘어가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 5천만 명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게 연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요. 넥슨 게임즈 그럼 실적이나 재무제표 이상은 없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21년도 적자에서 22년도 이제 흑자 전환을 됐고 이번 연도 예상치가 기대감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대세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왜 게임즈를 갖고 왔냐? 네.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연도 기대 예상치는 거의 600억이 다다랐는데 이게 보면 작년 대비 10배의 영업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물론 어떻게 본다면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흥행을 한다는 조건 하에 예상치가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는 깔고 가는 게 좋다. 그 말은 뭐냐? 작년에 돈을 50억 정도 벌었다고 했죠. 근데 네. 이번 분기에 12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작년에 열심히 1년 동안 일했던 돈을 이번 연도 분기에 다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6개월도 안 돼서. 네, 맞죠. 그러니까 항상 재무제표를 보실 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어차피 미래의 반영은 차트에 됐다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깔고 있는 돈은 얼마만큼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점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연도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재무제표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안전하고 실적도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상당히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영업 적자만 해도 256억 1년 단위 YOY 기준으로 256억 정도 나왔고요. 네. 일단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는 7,200억 정도로 나올 것 같거든요. 와우. 이게 왜 7,200 정도 네. 매출액은 찍을 것 같기 때문에 매출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뭐 그다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단위 회사에 둘 다 어찌 보면 파워풀한데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투자 지표에 봤을 때 BPS적인 부분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1,000원대였는데 지금 17,000원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40,000원대입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한번 반등이 왔을 때 한번 그냥 정리하고 다시 한번 진입 구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러면 오늘 진입 전략보다는 빠져나오는 빠져나오는 거를 좀, 아니 왜냐면 모든 게임주는 좀 빠져나오는 게 그러면 말씀해주신 위험성, 서로의 종목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레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우리 위메이드 어떤 게 위험한지. 근데 잘 짚어주신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게임주라는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지 말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편견인데 위메이드 자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진짜 지금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물려있던 분들은 지금 희망회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해드릴 수 있는 거 그 딱 하나예요. 바닥권이다. 네, 물론 바닥권이죠. 올라갈 때 20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4만 원대니까 바닥권이죠. 누가 봐도 바닥권인데 여기서 3만 원이 되냐 2만 원이 되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여기서 갈 길은 너무 멀다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위메이드는 저는 말리고 싶고 제가 갖고 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니까 갖고 왔겠죠. 주식을 살 때 차트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이슈도 봐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세 박자가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세가 있고 지금 게임주들 차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향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임들은 다릅니다. 네오에이즈, 넥슨 게임즈 차트만 봐도 달라요. 네. 왜 같은 섹터에서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냐.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만 달고 있으면 다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다른 섹터에 비유를 하자면요. 네네. 이럴 때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 붐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죠. 네. 만약에 2차전지 때 너무 많이 올랐어. 그 종목을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오를 거야. 이 종목을 언급한 그런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변했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재미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넥슨 게임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네네. 뭐 이렇게 팩트 있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하고 이제 미르4하고 미르M이 네. 올 연말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킨다면 상당히 시장의 호응도가 높아질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일단은 아직 막연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마케팅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 일단은 이렇게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많이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 매출 한 3천억 정도 이 게임에서 나올 거 생각하고 일 매출로도 한 20억까지 연말에는 같이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캐시카우는 튼튼한 일단 애니팡에 있는 일단은 위메이드 자회사 지금 뭐 자회사들이 일단 튼튼하게 견고하다는 점 그 점이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위주로 가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한번 조금 유의해 봐야 되고 네네. 아까 코로나 때 3년 동안에 게임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지금은 이제 새로운 게임 시장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들의 어찌 보면 네네네. 그는 어찌 구조로 나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심심해서 어른들이 하는 편리성이 있는 게임이냐 아니면 매니아들의 게임이냐 어찌 보면 그거지 옛날처럼 그냥 할 일 없어서 게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연말 안에는 아무튼 나이트 크로우라는 이 게임이 아무튼 이 위메이드에서 한번 크게 한번 끌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게임주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는 맞지만 앞으로 좀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테마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 먼저 세워볼게요.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네네네. 때는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이 나오면 빨리 청산을 하고 다시 좋은 자리에 재진입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죠? 저는 위메이드는 모든 게임주는 거의 보유자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저는 이번 2023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산하고 나중에 재진입하자.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넥슨 게임즈. 네. 이슈가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19일 날 메이플 스토리 M이 중국에 이제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흥행 여파에 따라서 넥슨 게임즈의 어느 정도 테마가 붙냐 안 붙냐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매수에 기회지 않을까. 한 2만 원 정도를 만약에 잠깐 깨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깨질 때부터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셨다가 2만 원이 다시 복귀할 때 네. 그때 매수하셔서 2만 5천 원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전략 이게 하나가 있고 네. 만약에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대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요. 2만 1천 원대 네.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네. 2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는 8월 달에 블루 아카이브 그 흥행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있다.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쵸.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사셨다가 네. 예, 계속 어느 정도 갖고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적이다. 회사에서 갖고 있는 플랜이 어느 정도 탁탁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여파는 블루 아카이브의 흥행 여부인데 예상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 대비 거의 이번 연도 10배의 수익이에요. 그런 회사인데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영업이익도 거의 20%에서 30% 사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투자도 매력적이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7, 8월에 입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진입을 하시려면 2만 원에서 2만 1천 원대 그 사이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입절은 2만 5천 원대에서 8월에 가능하다. 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주는 무엇이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왈가왈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종목에 대한 토론 주식 왈가왈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주식 왈가왈부는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 종목에 대한 치열한 썰전을 펼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팍스경제TV에서 모셨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 그리고 수익대부 이동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근 이슈부터 주력 키워드 재무 분석 시간까지 가져볼 거고요. 특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투자 포지션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시니까요. 투자 판단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누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모베이스 전자로 한번 이동훈 전문가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이슈 그리고 기업 소개 모베이스 전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모베이스 전자는 기계식 스위치에서 시작한 기업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자동차 쪽으로 부품이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45년 동안의 그런 전통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처음에는 좀 약소하게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 전장 부품 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할 수가 있고요. 2028년 기준으로 해서 커넥티카 시장의 규모가 411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정말 시장 크기의 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품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의 규모의 그 파일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차량용 스마트 키 그리고 파워 윈도우, 운전대에 붙는 다기능 스위치라던가 그리고 무선 충전, 뭐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전기차 시장, 새로운 친환경 시장 여러 가지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일단 처음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지금 부푼 꿈을 안고 달리고 있는데요. 이동훈 전문가님은 네. 모베이스 전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딱히 오늘 모베이스 전자를 제가 이진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하면 또 이 수익대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단 방송에서 누누이 많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1차적으로 S트래픽으로 주식 왈가왈부에서 수익을 드렸고 거기에 제가 지금 팍스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드렸는데 성우하이텍, SL, 거기에 한온시스템, 서현이와 거기 아진산업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또 모베이스 전자를 딱 말씀하시는데 올 게 왔구나. 나- 이거 웬만해서 좋은 얘기만 좀 해드리고 네네네. 마지막에 걱정스러운 부분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면 네네네. 이 종목 충분한 타점에 좋은 수익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모베이스 전자가 왜 좋느냐. 네네네. 일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쵸. 안 좋으면서 실적 부진에 허덕이다가 최근에 2, 3년 만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이고 지금 1분기 매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한 이슈를 통해 얘네들 오늘 키워드를 제가 첫 번째로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진 전문가님이 좋은 종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라고 이 모베이스 전자 대표가 밝혔어요. 아니 선이 없이 충전을 네. 할 수 있다고요? 네. 최근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뭐 지금 1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실적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모베이스 전자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하고도 계약 체결을 맞아요. 추가로 했고요. 르노랑도 2025년까지 지금 음. 계약 체결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300억 추가 수주를 맞아요. 달성을 했습니다. 음.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우리 이진 전문가님이 너무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주력 키워드로 무선 충전을 짚어주셨고요. 지은 전문가님은 다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대부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 회사의 키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네. 회사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도모해서 전기 배터리 제어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시작이 됐고 양산이 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매출이 가시화되는 사업으로 또 전기차 관련돼서 사업 부분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현대 기아차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살짝 미비하긴 하지만 네네. 저는 분명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현대기아차 쪽에 매출량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지금 인정을 했어요. 기술력적으로 네. 우리는 너네 부품을 쓴다 인정도 네. 많이 했고 현재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 차량 중에 45%가 모베이스 전자 걸 쓰고 있어요. 제 자동차에도 있어요. 무선 충전기가 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네. 좀 늦기는 늦지만 충전 속도가 불안함이 없어도 되고 굉장히 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모베이스 전자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르노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생산 법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나라를 매출처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고객사를 넓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도 지금 국내 매출이 47% 정도고 지금 해외 쪽의 매출은 좀 적다. 지금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게 두세 배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미 수주를 잘 따내고 있으니까. 음. 르노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두 번째 수주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주가 일어났다는 네.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네네. 실질적인 부분은 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르노를 네네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시총 1위 기업이에요. 맞아요. 네, 그 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빈그룹. 빈그룹. 거기에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죠. 맞아요. 이 빈페스트가 190억 달러를 지금 공급 계약을 음. 체결을 했는데 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음.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와우. 그러면 26년도까지 모베이스 전자가 이 베트남 기업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럼 앞으로 신규 전기차 고객사를 완벽하게 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난리 나죠. 네. 이거 만약에 상장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난리 나죠. 그럼요. 난리 나죠. 그때 이 모베이스가 네네네. 탄력적으로 음. 움직이는 건 브랜드 사실이죠. 그쵸. 좋습니다. 일단 지은 전문가님께서는 해외 고객사의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훈 전문가님의 견해처럼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뉴욕 증시 상장 계획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제표 분석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과연 우리 모베이스 전자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지 이지은 전문가님 견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지금 2021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적으로는 네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좀 위험할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수익 대부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깔 게 하나도 없다. 네, 일단 뭐 동의하는 반대. 네네. 이게 얘네 회사가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좋았죠. 엄청 안 안 좋아서 좋았어. 진짜 뭐 얘네 진짜 뭐 상폐 위기까지도 올 정도의 진짜. 얘기가 들렸으면 그때는 전기차가 좀 아니었죠.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음. 위주의 부품을 네. 만들던 전장 부품 회사다 보니까 음. 근데 이 기업을 살려준 게 NH투자증권이에요. 맞아요. 2019년도에 200억 네네. 전환사채 발행을 어. 하면서 얘네들이 신규로 앞으로 충분히 신성장의 개발 능력을 인정을 그쵸. 한 거죠. 그치.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아니었으면 아마 회생을 이 못했을 회사는 거예요. 회생을 어. 못했을 귀인이다, 겁니다. 귀인. 그쵸. 그렇죠. 기술이 있어도. 거기에 최근에 이제 손병호 회장,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3,300원대 물량을 전체 다 매도를 하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까지 맞아요. 없어졌어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 상황에 지금 지난해 네네. 매출액이 거의 1조 가까이 올랐죠. 맞아요. 1조 맞아요. 가까이 올라가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올해 완전. 그래서 매출도 음. 1조인데 1분기 매출이 더 좋아요. 1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네. 영업이익 순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매출이랑 거의 흡사해요. 진짜 네. 잘했어요. 2분기 어. 실적 조금만 받쳐주면 오히려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2분기, 3분기 돌파 안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딱히 위험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적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이제 어차피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의 누적 매도량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 수급은 조금. 거기 외인은 아. 샀다 팔았다를 음. 너무 반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량이 너무 많은 상황에 제가 방송에서도 또 여기서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네네. 투자자의 주체는 개인이 맞아요. 투자자의 음. 주체는 개인이 맞는데 음. 어찌됐든 우리가 좋은 종목에서 좋은 수익을 이끌어내려면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진입하는 게 좋죠.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급 현황에서는 네네. 기관의 누적 순매도량이 좀 많다라는 부분 조심하시되 네네. 다행히 차트성으로는 지금 21일평과 61일평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 골든이 갑자기 대드로도 바뀔 수는 있으나 네. 지금 시점 아니나 실적이나 앞으로 얘네 지금 이슈와 몰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골든 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거다. 하지만 이 개인의 주체가 언제 네네. 외인 기관의 주체로 바뀌느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없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은 전문가님, 이 부분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모든 종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더 네네. 든든하고 좀 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네네. 또 좋은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수급에 완벽히 우리가 100% 그 수급만 갖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라서 분명히 약간은 좀 이왕이면 수급도 빵빵했으면 좋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종목이 만약에 빠져서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외국인과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저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이 정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찌됐든 핸들링하는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규 진입을 해도 좋을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번 세워볼 건데요. 지은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네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상승 탄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살짝 최근에 좀 죽었어요. 네. 자리는 지켜주고 있지만 네. 소량의 거래량으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여기서 아마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서 네네네. 3,300원 그 전에 고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잘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그냥 뚫어주더라고요. 한번 가기 시작을 하면.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10%의 비중을 들어가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네네. 좀 비중을 나눠서 5%씩 뭐 들어가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세에서는. 아, 좋습니다. 역시나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직전 고점인 3,3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훈 전문가님 아까 골든크로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뭐 일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하면 수익 대부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또 이지은 전문가님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네. 자, 오늘 5일이평 안착했어요. 음. 그럼 그 밑에 건강한 11일평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오늘 시가가 2,770원이었는데 네. 그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되게 좋더라고요. 5일이평이 무너지지 일봉상이에요. 5일이평이 네네. 무너지지 않으면 분할 매수 굉장히 좋은 자리 진입하실 수 있고요. 1차 목표 직전 고점, 1차 목표는 네. 이제 직전 최고점 3,360원 1차 네.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네. 손절 라인은 2,620원, 21일평과 61선 골든크로스 깨질 때. 부분 거기가 깨지는 음. 자리가 아.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네네.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시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아. 2,620원이 만약에 왔어. 내가 조금 이런 거 다 잘 기다리시는 분이야. 네네네. 그럼 2,620원에 추매하셔서 평단 낮추셔도 돼요. 얘는 굉장히 방법이 많아요. 아, 네. 어차피 갈 친구다. 그렇죠. 모르시면 댓글에 네네.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이 보시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력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군 전문가님, 어떤 부분이 왜 주목해야 된다? 한번 마무리해 주실까요? 처음에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전기차 무선 충전한다 시작하면 네네. 예전에 네네. 핸드폰을 무선 충전을 차량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못했어요. 그럼요. 못했는데 뭐 제 차에도 지금 무선 충전이 너무 가능한데 신기하죠. 저 너무 신기해요. 네. 정말. 정말. 정말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차량 자체를 무선 충전한다? 이거 혁신적인 기술이 그렇죠.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딱 가서 뭐를 꽂을 필요 없이 그냥 서 있다가 쭉 가면 그래서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네. 조금만 예측을 해보면 네. 터널 좀 긴 터널 구간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네. 그 터널을 진입하면서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어머, 아, 좋다. 그럼 너무 좋죠. 진짜 4세대 충전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무선 충전을 역시나 주력 키워드로 잡아주셨고요. 자, 지은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은 45년이 된 정말 뼈가 굵은 회사고 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네. 올라올 수 있었고 안 좋은 실적에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기술력이 뒷받침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잘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역시나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확실한 고객사, 더불어서 실적까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모베이스 전자 부품 꿈을 안고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왈가왈부 이지은 전문가님, 이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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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종목에 대한 토론 주식 왈가왈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주식 왈가왈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종목에 대한 치열한 썰전을 펼치게 될 건데요. 최근 이슈부터 주력 키워드, 재무제표 분석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시니까요.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팍스경제TV에서 모셨습니다. 로드 전문가님, 이지은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 벌써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우리 뉴페이스 로드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오늘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2분기부터 한미반도체를 시작해서 HBM 관련주들이 정말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제가 가져 나왔는지는 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엔비디아 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메모리 점유율을 거의 40% 정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어쨌든 경쟁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진짜 이제 AI 관련해서 뭔가 상품 GPU를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그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부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두산 테스나가 왜 그걸 봐야 되냐? 이제 그동안 두산 테스나가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두산 테스나의 기업이 테스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설치되는 게 그 GPU라고 해서 AI 기술을 구현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그 GPU에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HBM이 이제 붙이려면 데스크탑이라던가 이런 데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가 이런 녹색깔의 그런 PCB 기판이 씌워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는 웨이퍼에다가 바로 붙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그냥 회로 설계한 것들을 PCB 기판 입혀가지고 이제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웨이퍼에다가 HBM을 올려서 처리 속도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두산 테스나가 바로 그 웨이퍼 단에서 검사를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테스나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지은 전문가님께 오늘 가져온 종목이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오늘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HBM 쪽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은 이제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반도체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특허 분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요. 방막 공정에 대한 장비 분야 우수 특허를 10건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술력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이고 일단은 외국이 독점하던 원자층 증착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또 성공을 했어요. 저는 또 이런 국산화하는 기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을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을 저는 선택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조금 업황도 둔화가 됐고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꺾여있던 상태였는데 네.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투자 심리 또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여러 반도체 회사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기술력을 따라서 많은 고객사들의 추가적인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서 오늘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픽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이렇게 최근 이슈 그리고 기업 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고 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한 종목에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두산 테스나부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야 할지 주력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웨이퍼 단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장비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PCB 기판보다는 차세대 글라스 기판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바로 GPU에다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세 공정 기술들.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ISC가 그동안 그렇게 올랐던 이유가 한미반도체는 원래 그 후공정 패키징에서 보통 이제 후공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전공정이 끝나고 나서 후공정이 검사 조립 패키징이에요. 그러면은 그 패키징을 할 때 보통 이제 본딩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웨이퍼에서 잘라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산화시킨 게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거고 사실 SK 하이닉스 향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술력. 그러면 그럼 ISC는 왜 그렇게 강했냐? ISC는 실리콘 너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러면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고 나서 검사를 할 때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소켓에서 딱 꼽아요. 꼽은 다음에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실리콘 너버 방식을 ISC가 글로벌 넘버 원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오른 거고 둘 다 후공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간 것들은 따라갈 수도 있겠죠.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거보다는 후속주. 이제 그럼 다음 타자는 뭐냐? 장비라던가 후공정 쪽에서 덜 간. 근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제 앞으로 웨이퍼 단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런 공정을 단축화시켜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던가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두산 테스나가 가장 좋은 게 영업이익률이 20%대예요. 오. 그러니까 반도체 네네. 소부장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20%대라는 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고 네.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하는 사업까지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지금 얼마 전에 52주 네네네.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두산 테스나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 나온 거는 에코프로 보십시오. 52주 신고가를 계속 가죠. 예, 경신을 하고도 공공행진이죠. 계속 네. 가잖아요. 얼마 전에 82만 원 찍고 30% 조정받고 지금 1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 껄무새가 됐어요. 에코프로 살 걸.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종목들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이제 뭐 한미반도체랑 ISC처럼 이미 올라간 거 잡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두산 테스나가 정고 좀 돌파하면서 네. 시세를 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후속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가져나왔습니다. 네, 주력 키워드로 반도체 후공정,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솔깃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유진테크 질 수 없습니다. 자, 관심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유진테크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름이 뭐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잘 해왔고 또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후공정 관련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네. 저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상승 랠리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좋은 기업을 우리가 미리 알아놔야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역시 유진테크도 1분기 실적, 이번 연도 실적은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살짝 감소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17% 이상으로 굉장히 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이익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평소에 이제 재무 볼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12% 수준이라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고 아, 네네. 지금 부채 비율도 25%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유보율도 2,700%가 넘어요. 그래서 네. 유보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빵빵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다른 것보다 제가 또 좋은 게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배당이 15.81%라서 굉장히 친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력도 좋고 고객사도 빵빵하고 이런 부분 플러스 또 네. 고객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저는 재무에서도 좀 마음에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량한 재무 구조 갖고 있고 또 네.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후공정의 이런 랠리 상승 랠리들이 끝나면 네. 전공정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두자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유진테크를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자, 두 분의 키워드 후공정과 전공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전공정과 더불어서 기술력과 탄탄한 재무제표까지 주력할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키워드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기업 구조도 탄탄해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올 테니까요. 우리 두산 테스나 재무제표는 과연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무는 사실 이게 뭐 깔 게 없을 정도로 오. 괜찮습니다. 탄탄하고요. 네. 계속적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우상향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감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어떠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지금 세고 강한 녀석들은 물론 재무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23년도 그리고 앞으로 24년도까지 얼마나 돈을 더 벌어 들일 수 있고 네. 이 기업이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현재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네네. 좋지만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래 테스나라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인데 두산에서 인수를 해갖고 이름이 두산 테스나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여담인데 두산 그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팬심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번쯤 관심 가지고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무적인 것은 걱정 안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네네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양호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키워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지은 전문가님께서 유진테크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ROE, 부채 비율, 재무제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 주셔서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으니까 각각의 종목을 픽해오신 전문가님들이 자, 의견이 주관적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 종목을 시선을 한번 바꿔서 자, 이 종목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한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전달해 드려야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유진테크 먼저 우리 로드 전문가님의 시선에서 여쭤볼게요. 일단 네네. 유진테크는 이제 LED 장비 관련주인데 지금 네네. 뭐 사실 LED로 엮였는지 뭐 이렇게까지는 좀 벗어나서 일단 반도체 전공정 중에 증착 공정이라고 있어요. 증착이 뭐냐면 이 LED 라인을 이렇게 웨이퍼 위에다가 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막을 붙이는 걸 증착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정과 관련된 장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한정적이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금 확장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면 뭐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그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업에서 주력으로 미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회사가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뭔가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저는 살짝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너무너무 좋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조금 한정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질 수 없습니다. 자, 두산테스나 이 부분 조금 우려된다. 지은 전문가님의 시선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산테스나 종목은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너무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는 도 아니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 추가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매물 출회 과정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떨칠 수가 없는데 물론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뒤집어가는 종목들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네. 과연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인 것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HBM 관련돼서 너무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미 좀 그들의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뚫고 이 종목이 더 큰 랠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미 너무 상승을 해서 고점 위치에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신규 진입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감을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각 전문가님 본인이 가져오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자, 로드 전문가님 먼저 두산테스나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두산테스나 이제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 47,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살짝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손절가는 뭐 좀 타이트하게 해서 42,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만약에 이 정고점 돌파가 됐을 때 좀 6만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좀 무너진다 한다면 42,000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네.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까 에코프로 뭐처럼 갈지 말지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뭐 가는 애들만 가니까 뭐 요즘에 포스코 그룹도 또 난리 났잖아요. 포스코 그룹도 맞아요. 이게 정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13% 오르고 오늘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의 20%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특성이 보면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종목들만 가기 그쵸. 때문에 두산테스나도 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끼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정해 놓으시고 물론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잘 대응하신다면 저는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과연 목표가 6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자, 매수가 47,00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2,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진테크 성투 포지션 잡아볼게요. 네, 일단 유진테크는 지금 아직까지 뭐 저점도 높이고 있고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불을 뿜어주는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정 관련돼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다 같이 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38,000원
그 이상 뭐 4만 원까지도 솔직히 저는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시되 손절가는 저도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내 포트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처음부터 장투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손절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목표가 38,000원에서 4만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신규 진입 33,000원 선, 손절가 29,000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전공정과 후공정이었는데요. 과연 두산 테스나일지 유진테크일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식 왈가왈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연이었고요. 함께해주신 이지은 전문가님, 로드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